네,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내용, 속도와 가속도. 먼저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속도와 속력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개념이 같지는 않습니다.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는 뜻이고, 속력은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먼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반지름 이짜리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에 서로 다른 물체 A, B, C, D, E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각각 1초 동안 2m씩,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하나는 남쪽, 하나는 북쪽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내 물체의 위치는 1초 후에 내 물체의 위치는 다 다르죠. 자, 그렇지만 움직인 거리는 모두 2m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물체에 대한 속력과 속도를 한번 구해 볼 텐데, 먼저 속력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2m/s로 동일하겠죠. 1초 동안 2m씩 움직였으니까. 자, 참고로 이 속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빠르기죠. 빠르기. 움직일 때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였느냐. 자, 빠르기가 전부 다 2m/s로 동일하다. 자, 그렇지만 위치는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속도가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속도는 바로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체 A의 위치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동쪽으로 동쪽으로 2m만큼 변한 것이죠, 위치가.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니까 바로 이 A라는 물체의 속도는 동쪽 2m/s.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움직인 물체 C의 속도는 서쪽 2m/s, B의 속도는 북쪽 2m/s, 그 다음에 D는 바로 속도가 남쪽 2m/s,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 물체의 속도는 바로 뭐죠? 이게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 2m/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위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미분을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통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했었죠. 마찬가지로 속도도 변화율이기 때문에 우선 평균 속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익힌 다음에 바로 순간 속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평균 속도의 정의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고,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수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 움직인 위치를 통해서 속력과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0초에서 1초 이 사이에서의 평균 속력은 당연히 움직인 거리가 12니까 평균 속력은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0에서 12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12니까 바로 평균 속도도 1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초에서 2초 이 사이, 이 구간에서의 속력을 먼저 평균 속력을 계산해 보면 어쨌든 1초 동안 6만큼 움직였죠. 6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은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을 봐야 되는 거니까 12에서 6으로 위치가 마이너스 6만큼 이렇게 변해버렸죠. 6만큼 작아졌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6이다. 12에서 6으로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1분의 1초 동안에 마이너스 6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속도는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6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초에서 3초 사이에서는 바로 움직인 거리가 6에서 24, 18만큼 쭉 움직였죠. 그래서 이때 속력은 바로 18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속도도 뭐가 되는 거죠? 네, 똑같이 양의 방향으로 6에서 24로 변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플러스 18. 그래서 속도도 똑같이 18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초에서 4초 이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 1초 동안에 총 움직인 거리가 36이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36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속도는 24에서 마이너스 12, 즉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36이니까 맞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0초에서부터 3초까지 이 3초 동안 움직였을 때의 평균 속력은 총 움직인 거리가 36이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3초니까 3분의 36에서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3초 동안 위치가 24 플러스 24니까 플러스 8이 평균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약간 차이가 있다, 방향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순간 속도와 순간 속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속도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그 위치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간 속력도 마찬가지죠.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움직인 거리, 그 거리의 변화율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극한의 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인데, 이 시간이 0으로 수렴한다면 아주 짧은 순간의 위치의 변화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네, 바로 미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분의 기호로 쓰면 dx d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치의 변화량, x가 이제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어떤 물체의 위치, 그 다음에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델타 t는 시간을 의미하죠. 시각과 시각의 차이, 시간. 그래서 바로 이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 이거의 극한이 바로 순간 속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x를 시간 t에 대하여 미분을 하면 바로 그것이 뭐가 된다? 네, 순간 속도가 된다. 자, 순간 속력도 마찬가지죠. 델타 s는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델타 t는 시간이죠. 자, 이때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 바로 이게 이제 평균 속력인데, 이 시간을 계속 0으로 보낸다는 것은 뭘 구하겠다? 순간의 속력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시간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다? 순간 속력이 된다. 네,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의 위치의 변화량의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그것이 곧 아주 짧은 순간, 그 순간의 움직인 거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이 dt 분의 ds는 dt분의 절대값 dx로 나타낼 수 있고, dt는 언제나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절대값으로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순간 속력을 구하고자 할 때는 순간 속도의 절대값을 구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x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물체의 위치가 시간 t에 관한 함수라면 바로 이 물체의 속도 v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위치 x를 시간 t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된다? 네, 미분을 하면 된다. 그러면 순간의 속도, 순간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 위치의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f't가 바로 순간 속도다. 그리고 순간 속력은 순간 속도의 절대값을 취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네, 순간 속력이 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인데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운전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페달을 밟기도 하고, 엑셀을 밟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밟기도 하죠. 엑셀을 밟게 되면은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것이고, 속도가 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속도가 얼마든지 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변화하는 그 비율이 있을 겁니다. 시간에 따른. 그래서 가속도는 바로 속도의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속도 V를 T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미분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V dt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다.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이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은 속도가 변화하는 빠르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은 절대값만 취해주면 된다. 가속도에. 네, 끝으로 이제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요.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다 똑같습니다. 어떤 그 물리량이 시각에 대한 함수라면, 시간에 대한 함수라면 특정 시각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뭘 통해서? 미분을 통해서.
어떤 물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할 수도 있고 넓이가 변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부피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물체의 길이 또는 면적 또는 부피 등이 시간 t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는 그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각각 미분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껏 배웠던 내용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x가 지금 시간 t, 시각 t에 관한 함수, 3차 함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t는 4에서의 점 P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치를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네, 속도가 되죠. 그 다음에 속도를 또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체의 점 P라는 이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얘는 바로 위치 x를 시간 t에서 미분한 거니까 dx/dt.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이제 미분한 도함수를 구해보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빼기 15가 되겠죠. 자, 여기에 t, 시각 4만 넣어서 계산을 하면 바로 시각 4에서의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도에 대한 변화율이잖아요. 속도의 변화율. 그래서 이제 속도가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빼기 15인데 이걸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6t 빼기 12가 되죠. 자, 근데 시각 4에서의 가속도니까 t에다가 4를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1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선 문제에 딸려있는 문제인데요.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시각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속도가 0이 되면 순간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음수가 되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이때가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시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으로 묶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보면 바로 이건 이제 속도의 그래프죠. 속도가 5초가 됐을 때 속도가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게 운동을 멈춘 것이죠. 근데 5초가 되기 전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바로 5초가 되기 전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5초가 되는 그 순간에 운동을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5초가 이제 넘어가는 그 다음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은 얼마이냐? 바로 5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이다. 옳은 것은 지금 이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해보면, 자, 이거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속도. 지금 처음에 이제 원점에 있었고요. 원점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처음 아직 시간이 흐르기 전에는 속도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1초가 됐을 때 그 순간의 속도가 지금 이제 뭐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쭉 오고 있죠. 이때는 이제 등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속도를 늘린 것도 아니고 줄인 것도 아니죠. 자, 지금 0에서 1초 동안은 계속 가속 운동을 했죠. 속도가 점점 증가했고,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까지는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등속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초에서 5초까지는 속도가 점점 줄고 있죠. 이제 감속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4초가 됐을 때는 속도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근데 요 4 기준으로 보면 4 전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였는데 그 다음에 4 이후로는 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니까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4초가 되기 전까지는 속도가 전부 다 플러스였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직선 운동을 하다가 4초가 되는 순간에 잠시 멈췄다가 그 이후로는 4초부터 6초 사이에서는 어디로? 네, 바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다가 다시 6초가 됐을 때 잠시 멈췄다가 6초 이후로는 다시 오른쪽으로 향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그 물체의 속도의 변화를 그려놓은 그래프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초에서 3초 사이에서는 점 P의 가속도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죠. 아, 맞네요. 아까도 설명했었죠. 1초에서 3초토까지는 가속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속도가 그대로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을 한 거죠. 가속 운동을 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T가 5에서 시각 T5에서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5에서는 바뀌지 않죠. 5 전에도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5 이후에도 계속 마이너스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두 군데가 있죠. 자, 여기 4초가 되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플러스로 움직이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또 6초를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다가 양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그 다음에 T는 6에서 점 P의 가속도는 음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속도의 변화율이죠. 그럼 그래프에서 속도의 변화율은 뭐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 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네, 양수죠. 그래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그 h가 시각 t에 관한 2차 함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뭐 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물체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운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는 뭐냐? 자, 최고 지점까지 도달할 때는 위쪽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다가 도달한 이후로는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즉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곳에서 뭐가 된다? 네, 최고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네,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즉 뭐가 속도가 0인 순간을 찾으면 된다. 자, 그 순간의 속도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뭘 해야 돼요? 네,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h가 바로 물체의 위치잖아요, 위치. 그래서 이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30-10t가 되고, 이 속도가 0인 순간이 바로 최고 지점이다.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네, 3초일 때, 시각이 정확히 3초가 딱 되는 그 순간에 최고 높이를 찍고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다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높이는 당연히 위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3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하면 바로 45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라고 되어 있죠. 자,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위치가 얼마? 네, 0인 순간을 뜻하는 것이죠. 바로 위치는 이걸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위치 30t-5t의 제곱이 0인 순간의 시각을 찾아보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도 0이었지만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순간에도 0,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0은 첫 번째 0은 이 물체가 아직 올라가기 전을 의미하고, 이 6은 물체가 올라가서 최고 높이를 찍고 이제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의 시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뭐 6초가 되는 그 순간의 속도와 가속도, 당연히 속도는 미분을 해서 이렇게 30-10t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여기다가 6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니까 6에서의 순간 속도는 마이너스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이제 속도를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A가 중력 가속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중력 가속도가 이제 보통 마이너스 뭐 9.8 정도 되는, 9.8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략 계산하기 쉽게 10으로 이렇게 수치를 정해 준 겁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은 가로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준이라는 어떤 학생이 이 가로등 밑에 있다가 지금 왼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가로등 불빛에 의해서 이 성준이라는 친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이 성준이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머리끝, 그림자의 머리끝에 대한
위치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 주어야만 그것을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속도의 정의가 뭐죠? 네, 위치의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이 성준이 머리끝 그림자의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 성준이라는 친구는 원래 이쪽에 있었죠. 그죠? 자, 여기에 있었을 때는 바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가 이제 바로 이 머리끝 그림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의 그림자의 위치는 0이었고, 그 다음에 성진이라는 친구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머리끝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진이라는 친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림자 끝 머리 끝의 위치는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충 이 정도 왔을 때 이 머리 끝의 위치는 바로 여기 원점, 여기를 원점이라고 둔다면 원점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성준이라는 친구의 지금 키가 1m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5m라고 그냥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5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3m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 네, 닮음이죠, 닮음. 그 닮음비를 봤더니 바로 여기 1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변도 당연히 1대 2가 되겠죠. 그런데 성준이가 지금 t초 동안 2m/s의 속도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준이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t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2니까 요놈 대 요놈이 1대 2면 요놈 대 요놈도 1대 2니까 1대 2 해서 여기는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준이라는 친구의 그림자의 머리 끝은 바로 이 원점으로부터 요만큼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2t 더하기 t, 즉 3t가 바로 그림자 끝에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x라고 한다면 xt는 3t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미분만 해주면 되니까 t에 대해서 바로 3m/s가 바로 저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이죠. 그림자의 길이는 바로 요놈이죠, 요놈. t가 바로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LT는 T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변화율은 당연히 미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1m/s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문제는 한 면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매초 3의 비율로 이렇게 변화한다고 했을 때,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각선 길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t초 후의 대각선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 봐야겠죠. 그래서 매초 3이라고 했으니까 t초 후에는 3t만큼 가로 세로가 늘어나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t초 후에 이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 즉 한 면의 길이가 2 플러스 3t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루트 2배를 내서 루트 2 곱하기 2 플러스 3t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이 대각선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t에 관해서 미분만 해주면 변화율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바로 3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넓이는 당연히 가로와 세로가 같기 때문에 3t 더하기 2를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넓이의 s는 2 플러스 3t의 제곱이 되고, 이것을 전개하면 9t의 제곱 더하기 12t 더하기 4입니다. 그런데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이 얘기는 이제 넓이 자체가 시각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넓이를 t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넓이의 변화율 18t 플러스 10이다. 그런데 시각 1에서의 넓이의 순간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니까 t에다가 1만 넣어서 계산하면 넓이의 변화율이 3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마지막 6번도 좀 전에 풀었던 5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반지름 일자리에 어떤 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구의 반지름이 몇 초 2의 비율로 늘어난다고 할 때 t가 2가 되었을 때 2초가 딱 됐을 때 그 순간에 건널림의 변화율과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구의 건널비를 시각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 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t초 후에는 반지름이 1이 아니라 2t만큼이 늘어나서 그때 반지름은 1 플러스 2t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의 건널비는 바로 여기 1 플러스 2t를 제곱해서 파이를 곱한 바로 이러한 원 있죠. 이러한 원 넓이의 몇 배? 4배. 그래서 4파이 1 플러스 2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완전 제곱식을 이제 전개를 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넓이는 시각 t에 관한 함수가 되고, 넓이의 변화율을 구해라. 그 얘기는 이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일단 구해 놓고 원하는 그 t 시각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t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4파이는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8t 플러스 4가 되죠. 네, 시각 t는 2에서의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2를 넣어서 그냥 주르륵 계산하면 그냥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반지름 r이 얼마가 되는 순간? 2가 되는 순간. 자, 그러면 요만큼이 반지름인데 1 더하기 2t가 반지름인데 그 값이 2가 되려면 당연히 t가 얼마일 때입니까? 네, 2분의 1일 때죠. 그래서 이 부피,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의 반지름 r의 세제곱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고, 이것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고, 미분을 바로 이제 하면 3분의 4파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3. 자, 이거 뭐 미분한 것은 뭐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부분에 바로 2분의 1만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이 부분이 2가 되고 2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네, 바로 4가 되고 4, 2, 8. 그죠? 그 다음에 8, 3, 24. 3하고 3 떨어지니까 8, 4, 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것이 바로 부피의 변화율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